안녕하세요. 예비 선생님 여러분. 2025학년도 대비 김동희 전공수학 커리큘럼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지금 자료가 나가 있는데, 이 자료는 지금 다음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어요. 아직은 업로드가 안 돼 있는데, 다음 카페에서 네. 여기서 이제 검색을 김동희 전공수학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프리즘 전공수학이라고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프리즘 전공수학 여기 들어가시면 네. 여기 좀 약간 딜레이가 있는데 프리즘 전공수학 들어가시면 거기 이제 학습 자료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피지기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특별히 가입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 지금 학습 자료. 네. 학습 자료에 이제 아마 올리게 될 텐데 지금 인터넷이 상당히 느리네요. 네. 요거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바탕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지피지기는 제가 매년 발행을 합니다. 네, 매년 이제 입시 경향에 대해 임용 시험 경향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매년 설명하는 거니까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계획을 짜시면 되겠고요. 우선 아마 가장 지금 2025학년도 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신경 쓰시는 부분이 아마 이제 시험이 이제 언제냐 이 부분일 거예요. 시험일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이제 가설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수능 다음 주 토요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여기 제가 증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 증명을 보시면 되고 그래서 2025학년도 임용시험은 11월 25일, 네, 11월 25일로 이렇게 지금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출제 범위는 총 이제 전공수학 입장에서 보면은 9과목이 출제가 과목이 전공 중에서는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과목들마다 평가 영역하고 이제 평가 내용 요소들이 다소 좀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차차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일단 한눈에 보자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과목의 비중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보시면 해석학하고 현대대수학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예, 둘이 합해가지고 이제 수학교육론에 필적하는 그런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고 또 해석학이랑 복수해석학이 합해가지고 네, 항상 18점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해석학, 현대대수학, 그다음 복수해석학 네, 요 부분에서 좀 비중을 많이 두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른 과목들은 미분기하나 위상수학이나 정수론, 선형대수, 이산수학, 확률과 통계학 요거는 사실은 실제로 출제되는 내용들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학은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테크닉을 물어보고 있고요. 이제 문제 형식 자체는 함수열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똑같은 함수열 문제라고 하더라도 물어보는 양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해석학은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서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부분도 당연히 돼 있어야 되지만 이거는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야지 되겠다.
네, 특별히 유형이라고 할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래도 항상 출제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변수 적분하고 이제 함수열 문제는 늘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대 대수학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대수학도 우리 선생님들이 지식적인 부분도 당연히 돼 있어야 되겠지만 수학적인 문제 해결력을 두드러지게 좀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채, 그다음 군, 환 이렇게 이제 그 분야가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그 최근 출제되는 기조는 채 문제에서 군과 채를 한꺼번에 이제 물어본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평가 항목당 융합이 일어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 그리고 군 융합이라든지 채, 환 융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어요. 복소 해석학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전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정리의 1차적인 적용보다는 문제 해결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선생님들이 대비하기가 좀 까다로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석학 그리고 복소 해석학 이것이 전반적으로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지식의 1차적인 적용으로 해결이 잘 안 되고요. 그 복합적인 그런 그 문제 해결력을 물어보고 있는데 미분기하학은 좀 전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기하는 여러분들이 그 이제 학습량으로 요거는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미분기하학도 출제되는 영역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곡선 그리고 곡면에 대해서 출제가 되는데 주로 접선 그리고 곡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출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맞춰서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전형적이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 공부하는 양을 가지고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는 이거는 반드시 점수를 가져가야 되는 그런 과목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확률과 통계학도 마찬가지로 우리 선생님들이 이것도 그 문제 그러니까 공부하는 양을 가지고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어요. 이번에 출제됐던 문제가 이론 문제가 출제가 돼서 여러분들이 좀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정상적으로 확률과 통계학을 제대로 공부를 하시는 과정에서 풀 수 있는 그런 연습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이제 체계적으로 잘 그 학습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그 평가 내용 요소를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분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분포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속된 말로 빠삭하게 다 알아야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번에 출제됐던 포화성 분포의 경우도 포화성 분포 함수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문제를 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포화성 분포를 주었잖아요. 줬습니다, 실제로. 네. 그 포화성 분포에 이렇게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게다가 이 포화성 분포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분포 함수를 쓰지 않고도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은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네,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김동희 전공수학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영상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이런 이제 문제마다 이제 고유한 이런 제목들이 있어요. 네,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서 이걸 하시면 되는데, 검색하는 방법은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2024학년도 B2번 확률과 통계학, 2024학년도 B2 김동희 전공수학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 영상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네, 이걸 보시면은 왜 분포가 주어졌는데 분포를 사용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원래 설명회가 2시간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기는 한데 2시간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네, 최대한 간략하게 이걸 설명을 해드리고, 지금 현장에 오신 분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궁금하신 부분 좀 많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상수학은 그 기본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기본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문제 상황에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예,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철저한 개념. 자, 그런데 이 위상수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학부 교재를 가지고 대비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부형 테스트에 나오는 예제들이랑 실제로 임용 시험에서 출제되는 그런 예시들이랑 차이가 있습니다. 학부형 테스트에 사용되는 예시들은 어떤 예시들이죠? 이거는 그 개념의 이해를 도와주는 예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임용시험에서 출제되는 예시들은, 위상 공간들은 개념 이해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경쟁시키고 그 다음에 선별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예시들이 많이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예시가 주어지긴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되게 그냥 방법론적인 그런 이상한 예시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상수학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기존의 그냥 교과서, 여러분들 그 학부 교과서 가지고 대비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과목이라는 말씀이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제 커리큘럼에서는 다양한 그 위상 공간을 가지고 문제를 이제 만들고 수업 시간에 다루고 있습니다. 정수론은 문제 해결력을 물어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까다로운 수준은 아니고, 그래서 정수론도 좀 제가 과거에는 문제 해결력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좀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점수를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이런 과목으로 생각을 하시고 기본적인 문제들을 잘 풀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형대 수학 마찬가지로 전형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그 최소 당식 개념이 나와가지고 당황했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최소 당식은 당연히 선형대 수학을 하면은 다뤄야 되는 거고, 저는 이론 때 다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최소 당식에 관한 그런 정리들 같은 것들도 제가 원론의 부록에 굉장히 꼼꼼하게 증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선형대 수학도 이게 전형적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점수를 가져가야 되는 과목으로 생각하시고
체계적으로 빠짐없이 임용에 출제되는 그런 요소들을 다 공부를 하셔서 요거는 점수를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산수학 마찬가지입니다. 이산수학도 여러분들 그냥 전형적으로 최근에는 거의 생성함수만 출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래프 이론, 아주 간단한 그래프 이론들, 그래프 이론이 출제가 되면은 보통 행렬하고 같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행렬 표현 요런 정도, 그리고 이제 생성함수, 네, 요런 정도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론 시간에는 그래프를 비롯해서 이산수학의 평가 내용 요소라고 돼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다루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대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이제 대비를 할 것이냐? 요거는 제가 글로 거기는 적어놨지만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간계획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구글 시트를 우리 선생님들께 공유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이제 이걸 보시면, 물론 이제 편집은 안 되지만 여기에 매번 이제 바뀌는 그런 일정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요거 시트를, 공개용 시트를 하나 만들어서 드릴 예정인데, 자, 크게 어떻게 보시냐면은 1, 2, 3, 4월에 있는 이 이론 수업, 가장 큰 틀에서 일단 저는 목요일과 토요일에 강의를 합니다. 목요일과 토요일에 강의.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목요일과 토요일 강의를 하는데, 목요일은 사실 오전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토요일은 종일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토요일은 이 수업이 끝나고 제가 질의응답 시간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질의응답 시간은 뭐 이제 한정 없이 계속 되는 건 아니고 1시간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참여도에 따라서 요거는 시간이 좀 유동적일 수 있지만, 아무튼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운영을 한다 하는 거. 자, 그리고 요거 지금 자료 보시는 분들은 요 표를 제가 마지막 장에다 넣어놨어요. 네, 자료 GPG기에는 마지막 장에 요 표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해설 앞에 있는 마지막 장이지 뭐 표. 네. 표를 보시면 되시고, 네, 요거는 구글 시트를 이제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목요일은 그러니까 오전 수업, 그리고 토요일은 종일 수업과 그 다음에 피드백,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자, 그런데 다른 날에도 당연히 이제 오피스 아워를 운영을 합니다. 근데 오피스 아워는 제가 예약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실 때는 상담용 계정입니다. 상담용 계정으로 연락을 하셔서 예약을 잡으시고 그때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담용 계정 번호는 우리 선생님들이 어려울 게 없으면 되게 이상한 숫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외우기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6765라는 거는 피보나치 수열 중에서 네 자릿수인 것 중에서 제일 큰 겁니다. 네 자리 이하의 피보나치 수 중에서 가장 큰 수예요. 그리고 312와 마찬가지로 n의 n제곱 중에서 네 자리 수,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요거 쉽게 이제 외우실 수 있고,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는 게 제 입장에서는 가장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피스 아워를 예약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이제 뭐 어떤 질문이든 다 괜찮습니다. 아니면 이제 고민, 상담 이런 거 다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그 지금 1, 2월 달에 어떤 수업이 진행이 되느냐, 이게 이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1, 2월 달에 해석 대수를 토요일 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여기 해석 대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학이랑 대수학이랑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이제 선형대수학, 위상수학을 1, 2월 달에 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선형대수학이랑 위상수학은 다른 과목의 어떤 좀 밑바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정수, 확통, 이산을 여기서 하고, 목요일 날 복소랑 미기 좀 중요한 과목을 이번에 바꿔서 목요일에 중요한 과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강 신청도 아마 이제 요런 큰 틀에서 네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수강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할 예정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커리큘럼에서 그 가장 큰 변화라고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월간 테스트입니다. 자, 월간 테스트가 왜 중요하냐,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제가 문제 해결력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문제 해결력. 이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선생님들이 이 과목들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여기에 사용되는 이론들이 더 난해해서 그런가?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정수론에 예를 들어서 2차 잉여, 정수론에서 2차 잉여까지 여러분들이 도달하는데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정수론의 2차 잉여 문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느끼지는 않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정리를 잘 사용해서 풀면 되니까. 미분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면의 곡률까지 이르는 과정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뭐 모양 연산자니 어쩌니 해가지고 그거 다 이론적으로 증명을 해 나가면서, 그런데 실제로 이 미분기하학에서 공면에 관한 계산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전형적이니까. 그런데 복소 해석학, 해석학, 현대대수학에서 물론 이제 현대대수학에서 다루는 실로브 정리라든지 아니면 또 갈로아 이론이라든지 굉장히 큰 주제들이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특히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난해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왜 문제는 어렵다고 느끼느냐? 어렵게 출제가 됐으니까 어렵다고 느끼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과목들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학습 방법이 일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되게 제가 이제 임용 합격한 학생이, 저는 이제 임용 합격한 학생들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만, 내가 이제 강의를 좀 더 개선시키자면 어떤 거를 더 신경을 써야 될까? 이런 걸 물어보면은, 이 교수님, 이게 이제 강사긴 하지만, 이제 임용에서는 이제 약간 교수라고 하기도 하니까요. 네. 교수님은 학생들이 뭘 갖고 싶어 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뭘 갖고 싶어 하느냐. 문제를 유형화해 주는 것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유형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유형화, 우리 선생님들 실제로 유형화 되게 좋아하시죠. 그쵸? 네. 암암리에 이렇게 모의고사 유형화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네. 이제 그게 어떻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형화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거 굉장히 이제 좋아한다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임용시험 보세요. 임용시험이 유형화가 됩니까? 잘 생각해보면. 요번에 현대대수학 문제, 제가 여기도 실어놨지만, 현대대수학 문제, 그 체론 문제를 대표적으로 한번 볼게요. 체론 문제 A에 있었나? 여기 딱 있네. 자, 이 문제, 이것도 영상도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문제를 꼬아놨어요. 네, 꼬아놨어요. 그래서 이걸 만족시킨 이의 개수를 풀이과정과 함께 써야 되는데, 일단, 이거를 우리가 그냥 보통 정상적인 수학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갈로아군의 구조를 봐야 됩니다. 갈로아군의 구조. G, K, O, Q. 자, 이 갈로아군의 구조를 봐야 되는데 사실 갈로아군의 구조를 묘사한다는 것 자체가 임용 수준을 사실은 어느 정도 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군이 아니면. 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떠올렸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생뚱맞게 슐로브 정리를 떠올렸어요. 슐로브 정리. 자,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유형화에서 슐로브 정리를 학습하시는 걸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 아예 단원 자체가 있어요. 그죠? 군. 안에, 군에 위수. 섹션이 쭉 있고, 예제들 쭉 있고, 또 해가지고 뒤에 슐로브 정리. 이렇게 해가지고. 슐로브 정리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 쭉 있어요. 그럼 슐로브 정리에 있는 문제들은 당연히 슐로브 정리 적용해서 풀면 되죠. 자, 근데 실제 임용 시험에서 나는 슐로브 정리에서 출제된 문제다 이렇게 머리에다 딱 써놓고 문제가 출제가 됩니까? 그게 아니죠. 생뚱맞게 채론하다가 갑자기 이게 근데 처음이 아니에요. 재작년도 있었죠. 재작년에도. 채론 문제 풀다가 슐로브 정리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상황 실제로 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 그 개념들을 다 내재화해 놓은 상태에서 필요한 개념을 인출을 해내야 되는 그런 연습이 돼야 되는데 유형화 해 놓으니까 잘 알죠. 슐로브 정리에 대해서 잘 알고 진짜 5만 가지 슐로브 정리 적용해야 되는 그런 예제도 많이 다 풀었고 근데 다른 곳에서 이게 나올 거라고 이걸 인출을 못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화 해가지고 여러분 물론 이제 그 처음에는 유형화 해서 해야죠. 문제를 못 푸니까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거는 유형화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실전으로 가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탈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25학년도 임용의 저의 가장 큰 그 모토는 우리 선생님들을 탈유형화 시키는 거다. 탈유형화 시키는 거다. 예, 요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테스트가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월간 테스트라고 돼 있는 거는 이거는 모의고사 형식입니다. 모의고사 형식. 월간 테스트는 모의고사 형식의 그러니까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단원 배우고 그 단원에 대해서 복수 테스트 보잖아요. 그러면 이 단원에서 출제됐으니까는 이거 배운 거 그거 써가지고 이제 문제 풀면 되지. 자,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까지 진행한 내용들을 다 통틀어서 모의고사 형식으로 월간 테스트를 본다라는 거예요. 예, 요게 매달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되나 볼게요. 1월 달에 어느 정도 이제 해석이랑 대수학, 이거 해석 대수도 제가 섞어놨어요. 뭐냐면은 해석학 쭉 다 하고 대수 쭉 다 하고 이게 아니라 오전에는 해석, 오후에 여러분 하루 종일 해석학 문제만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되게 진짜 지루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이제 약간 그 학교 시간표처럼 이거 운영을 해보려고 해요. 섞여 있는 과목들은 이제 해석 대수면 오전에 해석, 오후에 대수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월간 테스트는 모의고사 형식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한 요 범위에서 다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여러분들이 다룬 것 자체가 선대, 위상, 해석, 대수밖에 없으니까 선대, 위상, 해석, 대수 중에서도 지금까지 배운 것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종합 문제 형식으로, 모의고사 형식으로 출제를 한다는 얘기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내 위치를 가늠하고 학습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2월달 되면은 아예 월간, 여기는 약간 시간이 좀 애매해요. 애매해가지고, 여기 다, 강의 다 이게 노란색 다 끝난 걸 가지고 다 모아서 또 월간 테스트. 이것도 모의고사 형식입니다. 자, 근데 모의고사 형식이면은 그거 있잖아요. 수학교육론. 근데 제가 수학교육론 전문가 아니잖아요. 수학교육론 문제를 제가 지금 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모의고사에서 다루는 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훨씬 잘 만드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고 이제 그 자리는 무엇으로 대체하느냐? 확장 문항으로 대체를 한다. 모의고사 형식인데 확장 문항.
확장 문항은 뭐냐? 에러 뜨네. 확장 문항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문이 있는 전공수학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문이 있는 전공수학 문제. 그래서 제가 어떤 상황을 주고 우리 선생님들이 교과서적인 어떤 중요한 증명을 학습을 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물어보거나 아니면 5개념 같은 거를 물어보거나 이런 거 하는 거죠. 교과서적인 증명이나 5개념 같은 거를 체크하는 그런 문제들을 수학 교육론이 있는 자리에다가 넣은 것이 그게 확장 문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월 달에도 월간 테스트 봅니다. 네. 그리고는 5월 모의고사가 있죠. 5월 모의고사는 제가 이제 이경호 교수님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이제 같이 좀 하자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이경호 교수님께서 바쁘시기 때문에 5월 모의고사는 보통 좀 참여를 안 하세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경호 교수님한테 5월 모의고사 좀 김동희 강사하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의견을 필요하시면 또 움직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 혼자 하면은 어쨌든 제가 혼자 하면은 그러면은 확장 문항이 들어가는 거고 이경호 교수님하고 같이 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수학 교육론 문제가 양질의 수학 교육론 문제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5월 달에 마찬가지로 기출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기출 이제 한 달이었는데 기출 분석을 이렇게 2달로 제가 늘렸습니다. 두 달로 늘렸어. 그래서 기출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어요. 네. 그래서 전공사 기출을 이렇게 늘렸고 그리고 당연히 기출에 대해서도 이제 월간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기출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도 한 바퀴 돌았겠다. 이제 진짜 실전에 가까운 그런 5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좀 이론적인 그런 문제들이 들어갈 수 있다 한다면 7월 모의고사는 진짜 실전에 가까운 이런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널 이론과 이 파이실이 뭐예요, 학자들아? 파이널 이론과 실전 문제풀이입니다. 파이널 이론과 실전 문제풀이.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들었던 그런 모의고사 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실전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융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량 연습을 해가지고 인출하는 연습을 계속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월간 테스트, 월간 테스트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8월 이제 파이실 끝난 다음에는 모의고사가 필요 없죠. 왜냐면 파이널 모의고사 있으니까. 파이널 모의고사 있고 파이널 모의고사 총 지금 이제 추석인데 추석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회 파이널 모의고사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임용 1차 시험 이렇게 보시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또 교재인데 교재 같은 경우에 일단 올해도 교재 프린트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재 프린트예요. 근데 프린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어차피 제가 책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거 워크북을 또 따로 만들어야 되죠. 워크북을 만들어 거기는 이제 필기하고 책은 책대로 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다 들으면은 그거 모아서 이제 제본을 하시면 그게 책이 되도록 워크북 형태의 프린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워크북 형태. 워크시트 형태의 프린트. 그래서 이 프린트는 제가 이게 전공수학,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전공수학 원론이죠. 전공수학 원론 안에 1장부터 40몇 장까지 쭉 있습니다. 그럼 프린트에 요게 이제 몇 장인지 딱 써 있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다 듣고 그걸 순서대로 해서 제본만 딱 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이론서가 되는 거죠. 네. 수업을 다 듣고 그걸 제본을 딱 하시면 이론서가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요거 이제 뒤에 기출 동영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 실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우리 선생님들이랑 좀 그 소통을 해가지고 요걸 책으로 할지 아니면은 요것도 프린트로 해서 수업 다 듣고 나면은 본인이 이제 제본해가지고 책으로 가지게 될지 그 부분들은 좀 1, 2, 3, 4월 달에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그 지금 이렇게 사실 바뀐 유형에 대해서 좀 빠르게 적응을 하기 위해서 문제 예제들도 대폭 좀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린트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는 선생님들이랑 소통을 해서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시작하실 때 늘 드리는 말씀인데 제발 오답노트 만드세요. 핵심 이론 노트 만드세요. 이거 제가 매년 할 때마다 하는데 이거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학 선생님이 이제 되실 거잖아요. 수학 선생님이 되신 다음에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오답 노트 만들어라. 핵심 개념 노트 만들어라. 이 이야기일 겁니다. 아마. 자, 이건 오답 노트는 오답 노트 문제 쓰고 답 쓰고 풀이 쓰고 내 언제 다 해. 그게 아니고요. 오답 노트의 개념은 그 실수 일기예요. 실수 일기. 실수 일기.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어떤 문제에서 인출을 못했다. 그런 거 써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채로 문제여서 내가 슐러브 정리를 인출을 못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문제도 자세히 쓸 필요도 없어요. 내가 그거 보고 이게 무슨 문제인지 떠올릴 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거지. 그래서 오답 노트를 쭉 이렇게 쌓아 나가요. 쌓아 나간 다음에 우리 매월마다 테스트 본다고 했잖아요. 이런 모의고사 형식의 시험이 있을 때마다 처음부터 쭉 보는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오답 노트 써놓은 거. 그 똑같은 실수 또 하겠습니까? 할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걸 매번 하는 겁니다. 모의고사 때마다 매번. 여기에는 내가 자주 하는 계산 실수 들어갈 거고요. 인출 부족. 내가 지식은 알고 있는데 인출을 못했다. 계산 실수. 5개념. 그러니까 문제를 내가 풀었다고 해서 오답이 아닌 게 아니에요. 풀었는데 내가 좀 비효율적으로 풀었어. 그럼 오답이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오리기출 같은 경우에 위상수학 있잖아요. 여기 있네. 이게 컴팩트인 거를 증명하는데 이게 닫힌 집합인 거는 닫힌 집합의 연속 함수의 역상이기 때문에 닫힌 집합이라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출제 의도입니다. 닫힌 집합의 연속 함수의 역상이면 닫힌 집합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 집합을 갖다 놓고 요 집합이 열린 집합인 거 보이려고 막 거리 재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건 풀어도 오답인 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 그 다음에 나만의 개념, 이론 노트. 여러분들이 전공수학 원론을 워크시트 형태로 다 공부를 하시고 나면은 아마 책 페이지 수가 한 5, 600페이지 될 거예요. 한 5, 600페이지. 그거를 그냥 머릿속에 다 넣고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나한테 익숙한 것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자주 볼 수 있게 모아 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이론 노트예요. 이거는 과목도 별로 필요 없어요. 아홉 과목이나 되는 것도 있지만 전공수학에서 사용되는 그 방법론이라는 게 이게 실제 시험에서 사용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이론 노트를 쭉 해놓고, 반복돼도 괜찮아요. 내가 이번 주에 했던
오늘 공부했던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들어가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 곡선의 그 곡률을 계산하는 공식이 좀 약간 헷갈렸다. 그거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럼 적어 놓다 보면 이렇게 쌓이다 보면은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를 중요한 시험 있을 때마다 내 이론 노트에 들어있는 개념들만 다 한번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요거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처음에는 당연히 안 맞겠죠. 모의고사랑 안 맞아요. 근데 이게 이론 노트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점점 쌓이다 보면은 이제 모의고사랑 슬슬 중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그럼 기분 진짜 좋죠. 근데 이론 노트에다 적어놨기 때문에 내가 잘 알고 있는 개념인데 모의고사랑 맞았더라. 그리고 한 번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건 양이 계속 늘어날 거니까. 중복되는 횟수가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임용 시험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노트 2권 사가지고 그냥 오늘부터 쓰세요. 예. 네, 요거를 좀 유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수업을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예. 자, 그래서 오늘 그 GPG기 요거 이제 자세한 거는 그냥 제가 문서로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 지금 그 프린트 받아가신 거하고 약간 다를 수 있으면 제가 좀 업데이트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요 다음 카페에서 요거 그 다운받아서 쓰시고 거기는 수시로 좀 업데이트 있을 수 있으니까 자주 와가지고 질문도 하고 예. 좀 뭐가 업데이트 됐나 한번 보고 예, 그런 식으로 공부에 이제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인데 유튜브 채널 이거는 많이 좀 봐주세요. 이거 예, 보고 영상 보고 좋으면 좋아요도 누르시고 구독도 좀 누르시고 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 심리적으로 도움이 많이 돼요. 이거 이거 수익 그런 거 별로 이거 얼마 안 됩니다. 이거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내 영상을 이렇게 좀 좋아해 주는구나. 그럼 저한테 그게 심리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좀 더 좋은 영상들을 만들어서 또 그 집에서 쉬시면서도 이렇게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연간 커리큘럼 설명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다음 카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연락처 여기에 카톡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상담해 드릴 거고 지금 현장에 오신 분들은 제가 지금 요거 영상 이제 촬영이 끝나고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